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하는 텍스의 2시간 이텍스입니다. 오늘은 망하려면 보증을 서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빚 보증을 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행을 안 하시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남의 보증을 섰다가 망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절대로 보증을 서서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증을 설 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은행이 대출을 할 때나 일반 채권자들, 사채업자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에는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그러한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사람의 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을 합니다. 가까운 친척,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예컨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은 안 돼, 당신이 못 갚으면 내가 망하는데 어떻게 보증을 서? 라고 거절하시는 편인가요? 대부분 여러분은 다소 고민은 하기는 해도 결국은 인정에 못 이겨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매몰차게 이를 거절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저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이 영 다르네, 무서워,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다고 해서 보증을 서준다고 보증 서주는 대가로 뭐라도 딱 부러지게 받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 내용은 뭐냐? 보증을 요구하는 주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보증이 필요했던 것이니까요. 주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날에는 참으로 큰일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이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율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때로는 범죄단체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하고 또 청부업자들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기도 하는 일이 가끔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습니까? 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섰을 때는 잘 돼봐야 본전이고 이득을 보는 것은 거의 없지요.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가까이 지내던 우호관계도 산산조각나고 보증 섰다가 온 집안이 통째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는 분들 대부분은 틀림없이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거야, 설마 내가 돈을 갚는 일이 일어나려고? 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보증을 섭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본 적이 없는 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남의 보증을 섰다가 망해서 길거리에 앉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특별법의 핵심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둘째,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보증인에게 통보해 준다. 보증인이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셋째, 보증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이 3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법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그런 법률이 존재하는지 변호사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법이 첫째로 규정하는 대로 책임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한다고 해서 보증인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둘째로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지를 한다고 해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옵니까? 이 특별법의 법조문 중 그래도 비교적 강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세 번째로 규정한 보증기간 3년입니다. 그런데 법조문 자체가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의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해서 약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보증을 섰다가 3년 후에 그동안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의절을 하고 사는 경우가 아니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도장 찍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다는 그 법조문의 의미인데, 그 의미가 3년의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증사고, 3년 기간 그 안에 발생한 보증사고로 인해서 보증인에게 책임이 일단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그 책임이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생긴 보증사고에 대하여는 3년이 지나서라도 책임이 계속 남아있다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예도 있습니다. 3년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서 벗어나서 생긴 보증사고에 대해서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이 이 특별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피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변제기와 보증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을 하고 3년 안에 또다시 보증인의 도장을 받아서 보증기간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보증인은 믿고 앞으로 또 3년간 설마 문제 없겠지 하고 보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조항도 실효성이 거의 없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은 있어나마나한 법이 됐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장기간 활동하는 동안에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해서 보증인이 책임을 지시오 라고 하는 민사소송에서 이 특별법의 법조문을 이용해서 보증인이 승소한 예를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법은 실효성이 없어져서 변호사들조차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 겁니다. 정리합니다. 아직도 보증을 서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보증을 서야 할 일이 있으면 보증을 서는 대신 차라리 당장 급한 돈 현금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 돈 포기하세요 라고 권해드립니다. 보증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짧은 미안함으로 끝나지만 보증을 섰다가 사고가 나는 순간에는 주채무자가 타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가 모두 통째로 침몰할 수 있습니다. 온 집안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